안녕하세요. 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낭만 배달 부유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향유록이라는 제 공간에서 시골 영감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멤버분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창의적인 일을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정하기, 제일 쉬운 것부터 하기, 혼자 있는 시간 만들기, 해야 하는 일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도 자신이 한 작업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의 반응 덕분에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 라디오 방송을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공간 향유록에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낭만 배달 부유로 시작합니다. 노래 하나 먼저 듣고 올게요. 민호이가 부릅니다. 비지 가이. 일단은 먼저 눈을 뜬 다음 기지개 쭉 핀 다음 화장실에 간 다음 Wash my face, clean my room 야무지게 한 다음 양치 2번 한 다음 맘에 준비한 다음 보냈어 메시지 이따가 뭐해 boy 나랑 놀래 baby 나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지금이 몇 시지 기다려 메시지 오늘 할 일은 내일에 너한테 맡겨 봐 어떡하면은 나하고 놀러 갈래 말래 갈래 몰라 나는 잘 몰라 난 너하고만 놀래 넌 나만 보면 매일 비지가 해줘 할 일이 너무 많아 비지가 해줘 넌 나만 보면 매일 비지가 해줘 할 일이 너무 많아 비지가 해줘 일단은 아직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시 일어난 다음 Keep a smile, clean my room 상태 확인한 다음 미소 유지한 다음 맘에 준비한 다음 보냈어 메시지 내일은 뭐해 boy 나랑 놀래 baby 나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지금이 몇 시지 기다려 메시지 오늘 한 일은 내일에 내가 다 부끄러 어떡하면은 우리 집 놀러 올래 말래 올래 몰라 나는 잘 몰라 난 너하고만 놀래 넌 나만 보면 매일 비지가 해줘 할 일이 너무 많아 비지가 해줘
시가 종일 할 일이 너무 많아 A busy guy 종일 네, 오늘은 들리는 에세이 시간인데요. 제가 작년에 브런치에 연재했던 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배경에서 여러분들께 글 읽어드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함께 살았던 친구들 2명과 함께 쉐어하우스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물건을 굉장히 사는 걸 좋아하고 갖춰놓는 걸 좋아하는 일명 맥시멀리스트였어요. 뭐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가 있는데 집에 이제 물건을 필요한 게 있으면 잘 구비해 놓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느낀 것들을 담은 글입니다. 맥시멀리스트와 함께 살며 느끼는 것들. 우리 집 하우스메이트 한 명은 식단 조절을 시작할 것이라며 닭가슴살과 각종 야채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왔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라며 다른 하우스메이트와 나는 환호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해보자며 그 친구와 의기투합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물건을 찬장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었다. 나는 물었다. 저건 또 뭐야? 이런 일이 많았어요. 닭가슴 수비드 하는 기계야. 수비드는 밀폐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을 미지근한 물 속에 오랫동안 데우는 조리법이라고 해요. 이 친구는 인생은 장비빨을 주창하는 맥시멀리스트이다. 번거로운 일을 최대한 줄이며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으른 듯 보이지만 상당히 부지런한 친구다. 하지만 수비드 기계까지 일반 가정에 있다고? 그와 같이 지낸 지 50여일이 흘렀는데 아직도 놀랄 것이 남았다니. 양파 같은 친구다. 나는 말했다. 정말 진심으로. 너는 정말 뭐든지 제대로 하는구나. 진심으로 존경을 섞어 말했다. 나는 오히려 불편한 것을 참고 지내는 편에 가까운 편이었다. 새로운 물건을 사기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나의 눈에 이 친구의 라이프 스타일은 매우 신선했다. 일단 이곳 거실 벽 사방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로 거의 하루 종일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어둔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던 이 친구의 경험에 따르면 완전한 정막 상태일 때보다 잔잔한 음악 같은 적절한 소음이 섞여 있을 때 타인의 소음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음악을 즐기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음악을 공기처럼 틀어두며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라 이 소리가 방해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재즈 음악 백색 소음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밖에도 한쪽 벽을 밝히는 빨갛고 파란 조명. 공연을 할지도 몰라 설치했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했다. 등 5만 가지 희한한 장비 등이 다 있는데 마치 도라에몽 앞주머니 같은 공간이다. 수비드 기계에 닭가슴살을 넣어두고 이 친구는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다. 캠핑 갔을 때 텐트를 다 설치해두고 나서 심심한 이유는 그때 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텐트를 다 쳐놓고 훈제육을 준비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훈제육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있어. 나는 생각했다. 재미라.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친구와 내가 왜 다른 소비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미리 골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내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편에 가까웠다. 다가오는 인생을 온몸으로 때려 맞으며 럭키박스를 열어보듯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안에 재미가 있다면 즐기고
노잼, 꽝이 나오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다음 기회를 노렸다. 한편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는 활동 자체도 즐거울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집에 영화에서 막 천재들이 막 유리창에 매직으로 쓰듯이 쓸 수 있는 투명 칠판까지 있는 거겠지. 최대한 일상을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가치를 교환할 줄 아는 똑똑한 이 친구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다. 캠핑 가서 심심해지면 훈제육을 만들자와 같은 시스템을 일상 곳곳에 만들면서 말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사면서 말이다. 예전에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의 주인공 캐릭터 셸던이 떠올랐다. MIT 박사였나? 하여튼 아주 똑똑했던 그는 겉으로 보기엔 늘 비슷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일상에 규칙적인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었다. 어떤 요일은 매주 비디오를 빌려서 보며 무비 나잇을 즐기고 어떤 요일은 피자를 사다 피자 나잇을 즐기는 시기다. 좋아하는 만화책 신권이 나오면 줄을 서서 사던 셸던. 자신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셸던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어린 시절 바쁜 엄마는 작은 항아리에 돈을 넣어두고 일하러 나가시곤 했다. 언니와 나는 돈이 필요하면 돈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 필요한 학교 준비물을 샀다. 그래서인지 생활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 습관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한평생 자영업을 하셨던 부모님의 수입은 들쑥날쑥해서 우리 가족은 돈이 있어도 아꼈고 없어도 아꼈다. 밤마다 지친 엄마의 앞치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함께 세곤 했었다. 돈이 많은 날엔 기뻐했고 돈이 없는 날은 속상해하던 기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돈을 세느라 꼬릿한 향이 나는 작은 손들에게 돈이란 엄마의 엄청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 그런 돈을 감히 쓸 수 없어서 우리는 추우면 보일러를 켜기보다 옷을 꺼내 입었고 방을 나설 때마다 전등불은 어김없이 탁탁 껐다. 우리 가족은 한 팀이 되어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돈은 우리에게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덮어놓고 아껴야 하는 것에 가까웠던 것이다. 요즘 매일같이 글을 쓰지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쓸지, 어떻게 쓸 것인지와 같이 이 글 쓰는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하루에 한 편을 쓰자라는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러프한 계획. 그러니까 아주 밀도 높으면서도 좀 안일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글만 쓰는 날도 많았다. 오히려 나는 여러 가지 변주 속에서 즐겁게 사는 듯 보이지만 일상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을 해치우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편에 가까웠다. 하루 온종일 앉아서 허리가 아프도록 글을 쓴 날일지라도 한 편 썼으면 되었다며 그저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리곤 했다. 과정이 어떻더라도 한 편 썼으니까 하는 시기였다. 이 순간들은 한 편의 책을 펴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인생은 진행형인데 왜 자꾸 완료형으로 살려고 하는 걸까? 글을 쓰는 과정이 재미있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늘 따라다녔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일까? 막연해서 그저 쓰고 또 썼다. 남해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성취하고 싶은 결과만을 위해서 모래알같이 수많은 순간들을 손바닥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잘근잘근 꼭꼭 씹어 느끼고 한 편을 다 못 쓰더라도 정해진 시간만큼만 쓰기로 했다. 다른 책을 읽어보며 내 식대로 필사하는 시간도 꾸준히 갖고 지난 글을 다시 읽어보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SNS 계정에도 공유하자 마음먹었다.
남해에서의 일상도 더 신나게 즐기면서 말이다. 아무래도 이 녹음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소음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런 방송의 매력이다 생각해 주시고 즐겁게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커피 한 잔 할래요를 들어볼까요? 폴킴이 부릅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Breeze,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네,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 였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훈제육 만들기 계획에 영감을 받아 일상을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니 남해바다의 갯벌에 숨은 조개 구멍처럼 수많은 재미 구멍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내가 아닌 옥상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 요가하기, 근처 마을 산책하며 영상으로 남기기, 유튜브로 춤 배우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틈틈이 수다 떨기, 블루투스 마이크 사서 노래 부르기. 남해는 층간소음 걱정이 없으니까. 남해 노을 찍기, 그림 일기 그리기 등 지금 이 순간 남해에서 글을 쓰면서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야겠다.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평생 일만 하던 두 여자분이 정작 삶을 즐길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제대로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개그 코너를 본 적이 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다 여유가 생겼지만 모피 코트에 화려한 장신구를 두르고 고깃집에 손님으로 가서 비싼 고기를 시키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숯을 갈고 고기를 구우려고 한다.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어서 서로에게 누려! 라고 말하곤 웃어 넘기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은 정작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겨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일명 뚝딱거렸다. 어찌할 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이 악착같이 모은 돈은 분명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며 가치 있게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교환해야 할지 몰라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가격을 지표 삼아 비싼 물건이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짐작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오랜만에 남해에 비가 내렸다. 읍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쳤다. 읍내에서 집까지 버스로만 40분이 걸리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갠 화창한 4월의 남해가 푸르디 푸르고 감사할 정도로 눈이 부셨다. 해안도로를 굽이쳐 달리는 남해 버스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끝도 없이 상영해 주었다. 내 손에 쥔 이 순간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유유히 바라보며 즐겼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데 해가 산에 걸려 물기 어린 우리 마을을 보듬고 있었다. 아침에 나갈 때 뵀던 할머니 분들이 정자에 옹기종기 앉아 계셨다. 이제 오이나 왜 그렇게 오래 있었나? 할머니 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게 물으셨다. 읍에 갔다 왔어요. 오늘 남해 군수님한테 남해 잘 홍보하라고 이런 것도 받아왔어요. 남해 SNS 알림이단 기자가 되어 기자증과 위촉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위촉장을 열어 할머니들께 보이며 재롱을 부렸는데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동네 어르신분들께서 동네 어르신분들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이야기하며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아.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느라 버스 정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산 뒤로 넘어가는 햇살이 마지막 붉은 빛을 비추며 할머니들을 감싸고 있었다.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에 길게 그림자가 졌다. 밭일을 하시느라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할머니 분들께서 살아오셨을 날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태양처럼 환하게 살다가 예쁘게 저물어 갈게요. 우리도 여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나는 마음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민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사진집에서 제가 읽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아끼고 매 순간 사라지는 것을 사랑하며 지나온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자기 사랑.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으면 내일의 기억을 위해 오늘의 자기와 자기 삶을 기록할 수 있다. 윤민의 집 전문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느낀 점을 쓴 글이었는데요. 재밌게 즐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환경에서 적절한 소음과 함께 잘 즐기고 계시죠? 다음 노래 하나 듣고 또 다음 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잠시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구와 숫자들이 부릅니다. 평정심.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자리를 편해 오늘 하루 어땠냐는 너의 물음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아침에 기쁨을 보았어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도 없이 스치고 분노와 허탈함은 내가 너무 좋다며 돌아오는 길 내내 떠날 줄은 몰라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는 알지 못해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내일은 더 나을 거란 너의 위로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는 알지 못해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네, 평정심 듣고 오셨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남해 와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읽어드릴 노래는 역시나
작년에 제가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친구네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쓴 글인데요. 이 고양이들의 특성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고양이의 행복론. 남해에서 같이 사는 우리 집 고양이, 정확히 나와 함께 사는 내 친구의 고양이는 세상에 다시 없을 애교쟁이, 무릎냥이이다. 살면서 이런 고양이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고양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는 다 제멋대로고 하악질에 핥히고 깨무는 난폭한 생명체인 줄만 알았었다. 태어난 김에 사는데도 성격 하나는 끝내주게 이상한 아이들. 그러다 우리 집 고양이를 만나고 나니 고양이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달라졌다. 쉴 새 없이 빠지는 털도 괜찮았고 침대에도 우수수 떨어뜨려 놓는 모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털면 되죠, 고양이님. 암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고양이는 내 무릎에 올라와서 골골송을 부르고 있다. 자기 머리를 내 팔에 쓱 비비면서. 글을 쓴다고 자기를 만져주지 않으니 앞발을 쭉 위로 뻗어 나를 꾹 누른다. 올려다보는 눈과 손뭉치 앞발. 너무 귀엽다. 우리 집 고양이는 물건도 거의 흠집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는 킁킁 냄새를 맡는 것뿐이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킁킁 냄새를 맡고 입술을 갖다 대도 뽀뽀를 할 것처럼 입을 갖다 대고 킁킁 한다. 사실 처음엔 이 친구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지 모르니 최대한 이 고양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초반엔 거의 만지지도 않았고 어색한 동거인 사이로 대면대면 지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친구들이 일이 바빠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자연히 고양이는 집에서 글을 쓰는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고양이도 남은 선택지가 나밖에 없으니 내가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자기를 만지라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근데 무한정 그러지는 않고 자기가 되었다 싶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떠나가 버렸다. 귀여운데 질척거리지는 않는 우리 집 고양이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12살 난 우리 집 고양이는 놀라운 동안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마저 너무 귀엽다. 잘 울진 않지만 한 번씩 아웅 거릴 때마다 심장이 따끔거린다. 파란 눈에 회색깔 털을 가진 샴 고양이인 우리 집 고양이는 한 살에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유기무효였다고 한다. 그래서 내 친구는 고양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알지 못한다. 지금도 이렇게 귀여운데 아기 고양이일 때는 얼마나 더 귀여웠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심장을 배려해서 다 큰 어른 고양이가 된 후에 우리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준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고양이를 파양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에게도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양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까? 우연히 친구에게 온 고양이는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친구와 함께 보냈다. 친구는 고양이가 반려동물이기보다는 동거인 같다고 했다. 고양이가 너무나 독립적으로 잘 지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고양이의 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는 친구를 보면 같이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준 둘 사이의 두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이제 고양이와 고작 3개월 정도를 함께 살았다. 아직 고양이 똥 치우는 법도 잘 모르고 고양이 오줌이 굳어서 생긴 모래를 퍼내는 일명 감자 캐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점점 고양이의 똥꼬마저 닦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사랑일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고찰해본다. 나는 왜 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 고양이는 자기가 내킬 때마다 내 곁에 와서 체중을 실어 바싹 기대 잠시 앉았다 가거나 내게 머리를 비비거나 무릎에 올라오거나 자고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도다다다 뛰어오거나 사랑할 이유가 수도 없이 너무나 많구나. 무엇보다 치명적인 무표정으로
애교를 부리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다. 자기를 잘 봐달라는 표정과는 가장 거리가 먼 세상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왜 머리는 부리는 것일까? 고양이에겐 간절함이 없다. 내가 만져주지 않으면 스크래처에 손톱을 긁으면 그만이고 햇볕을 쬐고 한숨 늘어지게 자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사랑이 커지면서 고양이에게 나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며 공둥이 팡팡, 일명 고양이 꼬리 위쪽 부분을 두드려주는 것을 하는 법을 배웠는데 손목 스냅을 줘서 팡팡팡 치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친구 말로는 우리 집 고양이는 이 궁둥이 팡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의 손맛은 좀 달랐던 것일까? 역시 배운 궁둥이 팡팡은 달랐던 것인지 내 궁둥이 팡팡을 맡은 고양이는 엄청 좋아하며 가르랑거렸다. 그러고 나만 보면 궁둥이에 힘을 바짝 주며 궁둥이 팡팡을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니 손목이 아프도록 어느 날 궁디 팡팡을 쳐줬는데 갑자기 이 순한 고양이가 달라졌다. 네, 여기서 한번 노래를 듣고 저희가 다음 이 고양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그 비포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던 곡인데 줄리 델피가 부릅니다. A Waltz for a Night.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thought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one night stand. You were for me that night everything I always dreamt of in life, but now you're gone, you are far gone, all the way to your island of rain. It was for you just a one night thing, but you were much more to me, just so you know. I hear rumors about you, about all the bad things you do, but when we were together alone, you didn't seem like a player at all. I don't care what they say, I know what you meant for me that day. I just want another try, I just want another night, even if it doesn't seem quite right. You meant for me much more than anyone I've met before. One single night with you, little Jessie, is worth 1,000 with anybody. I have no bitterness, my sweet, I'll never forget this one night thing. Even tomorrow in other arms, my heart will stay yours until I die.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blue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lovely one night stand.
어느 날 이 순한 고양이가 달라졌다. 그날도 공디팡팡을 받으며 한참을 골골거리며 내게 머리를 부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확 변하더니 꼬리를 부풀리며 내 손목을 콱 깨무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너무 놀라서 도망치니 분이 안 풀렸는지 나를 따라오면서 다리까지 물려고 했다. 대체 이 착한 고양이가 왜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런 미친 이런 조금 이상한 고양이.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지금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었나? 그 이후에도 한참을 만져주다 보면 좋아하다가 갑자기 급 정색을 하면서 확 깨무는 것이었다. 점점 고양이가 무서워졌다. 순한 양 같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니 만져주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친구에게도 물어보니 친구는 고양이에게 궁둥이 팡팡을 잘 안 해줘서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혹시나 다른 고양이들도 이러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다행히 이 일은 여러 집사들이 겪는 일인 것 같았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은 좋은 느낌도 너무 지나치면 고양이들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서 깨문다는 것이었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짜증나 모드로 돌변하여 손목이 나가도록 궁디팡팡을 해주던 나를 깨물었던 것 같다.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납득이 갔다. 좋은 느낌도 지나치면 싫어지곤 하니까. 예전에 잠깐 보호했던 고양이도 내가 너무 과하게 예뻐해줘서 내게 신경질을 부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다. 고양이들은 정말 정도를 지키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구나. 이런 절제력까지 지니고 있다니 행복 추구에 있어서는 고양이가 나보다 한참 더 외인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적당히 궁둥이를 두드려준다. 고양이가 기분 좋은 느낌을 넘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그 선을 지키며 적당히 예뻐해준다. 너무 많이 좋아해서 적당히만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 표현은 오히려 상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고양님에게 배운다. 고양이님은 정말 배울 것이 너무 많은 존재인 것 같다. 자리를 옮겨 좌식 테이블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데 슬그머니 고양이가 다가온다. 그리고는 내 옆에 탁 앉으셨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내 옆에는 있긴 할 거지만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나는 그냥 앉아있다가 가련다 하신다. 이제 떠나셨다. 사료를 한 알, 두 알 오독오독 씹으신다. 사료도 절대 많이 먹는 법이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 저 놀라운 절제력이 고양이의 동안 비결인 것인가? 나는 누가 보아도 강아지과 인간이었는데 낯가림 같은 것이라고는 없고 그저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좋아하기부터 했었다.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예쁨 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칭찬을 쏟아낸 적도 있다. 과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 나는 이제 고양이처럼 그저 상대방을 바라본다. 칭찬도 인정도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어떨 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양이가 알려주었다. 조금씩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까워지는 법. 너무 좋아하니까 적당히 표현해 주는 것. 나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고양이의 치명적인 매력을 조금씩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고양이와 함께 살아간다. 서뿐서뿐 걸어서 자기 갈 길을 획 가버리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와 머리를 비비는 고양이. 가끔씩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기만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고양이. 지금 고양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걸어오다 갑자기 멈춰섰다. 그러다 갑자기 우다다 뛰기 시작했다. 알 수 없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알 수 없는 존재. 확실한 것은 고양이는 오로지 자신만의 적당한 행복을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아, 우리 남은 함께하는 날 동안에도
적당히 행복하자. 네,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에 친구네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썼던 글입니다. 너무 많이 좋아해도 적당히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때 고양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 작업실이기도 한 이 향유록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요. 남해에 있는 한 공간이에요. 제가 귀촌해서 글 작업도 하고 사람들이랑 취향도 나누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려고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남해 FM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조금 잡음은 섞였겠지만 또 새로운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낭만을 가득 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카르나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들려드리면서 오늘 낭만배달부 저 유록은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I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